드라마제니입니다. 미지의 서울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충구 변호사가 로사 식당을 방문했었죠. 현상월 씨를 아냐고 묻는 물음에 상월은 오래전 세상 떠난 사람을 왜 찾냐고 아주 퉁명스러운 답을 했었네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김로사가 아닙니다. 로사 친구 현상월인데요. 이충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김로사의 남편은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죠. 가족을 괴롭히는 바람에 친구 현상월이 그를 막아서다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상월과 김로사의 관계가 유미지 유미래처럼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웠다고는 하지만 그 남편을 대항한 사람은 현상월이 아니라 바로 그 아내 김로사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다만 현상월이 김로사 대신 경찰에 잡혀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로사에게 위협을 주었던 그 남편처럼 유미래가 좋아했던 박상영이 결국 유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네요. 사실 유미래가 박상영을 좋아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아빠를 닮아서 아빠가 그리웠던 마음에 박상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었는데요. 박상영은 미래가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몰아세워 놓고도 귀국해서는 또 바로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거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쌍둥이라는 걸 내세워 아무래도 쌍둥이 동생이 유미래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최태관 국장에게 고자질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전산실 앞으로 몰고 와 지문인식을 해보라고 한 것이죠. 자신들 앞에서 아주 창피하도록 만들어 유미래를 완전 제거할 그런 계획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짐작하듯이 최태관 국장에게 몰려 전산실 앞까지 오게 된 사람은 유미지가 아니라 유미래였네요. 유미래는 옵션을 선택하겠다며 한세진을 찾아갔었지만 아주 교묘하게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었던 건데요. 아마도 한세진은 유미래가 옵션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는 사실 다른 계획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세진과 유미래가 말했던 옵션이란 미래가 서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시골에 남아서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인데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세진이 빌려준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교묘히 타이밍이 어긋나는 바람에 미래는 한세진과의 약속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혼자 결정하고는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네요. 물론 박상영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써서 가지고 갔던 건데요.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전산실로 호출돼 가면서 박상영이 자신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윗선에 알려 곤란에 빠뜨리게 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미래는 제출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직서를 다시 집어넣게 되겠네요. 박상영이 치사한 짓을 해서 그 와이프에게 따기까지 맞았던 미래였지만 그래도 박상영을 원망하지는 않았었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힘들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래는 달라졌습니다. 박상영이 자신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남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자신의 사수였던 김수연의 최태관 국장의 비리에 대한 고발을 도와 자신도 최 국장의 비리를 함께 증명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박상영은 최 국장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래와의 대화를 유도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인데요.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된 미래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사직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지와 미래는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미래가 역공당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미지가 나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지와 미래는 서로 번갈아 출근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사실 김수연의 동생 김태희는 미래 대신 미지가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미지가 로사식당 메인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 괜찮냐고 물어봐 주기도 했던 것이고요. 처음 미지가 왜 자신에게 도움을 주냐고 물었을 때 김태희는 자신도 오래전 미래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얼버무렸었죠. 미래는 사실 김태희가 누군지 존재조차 몰랐었는데요. 아마 이제부터 최태관 국장과 신 팀장 그리고 박상영은 미래와 미지 그리고 김수연의 동생 김태희까지 이 세 사람의 공조를 통해 완전히 망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김로사에 대한 부분이죠. 로사식당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사식당 주인으로 되어 있는 김로사는 진짜 김로사가 아닙니다. 로사의 친구 현상월인데요. 이미 주민등록상으로 현상월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모든 걸 다 알고 로사식당을 찾아온 이충구가 현상월을 찾자 상월이 했던 말도 바로 그것이었죠. 이미 세상을 떠난 현상월을 왜 찾냐고 말이죠. 김로사도 현상월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지문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문 채취 한 번이면 지금 김로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김로사인지 아니면 현상월인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충구는 김로사와 현상월의 내밀한 관계를 밝힐 생각이 없다는 걸 현상월 앞에 분명히 시사했네요. 이충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있어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충구는 지금 로사식당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김로사가 아니라 현상월이라는 걸 알고는 심적으로 위협을 했던 것이죠. 모든 게 다 밝혀져서 건물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김로사인 척하면서 로사식당 건물을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현상월은 이충구의 위협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바로 정답은 현상월이 방문해 29만 원을 지불했던 서남 요양원에 있었네요. 도대체 그곳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건 이충구가 직원을 시켜 김로사의 신상을 조사했을 때 이미 나왔습니다. 분명 김로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충구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묻지 않았죠. 이충구는 오히려 아들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되었네요. 현상월이 다리미로 김로사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현상월이 아니라 김로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가 따로 있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까지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사고가 나던 그 당시 아들은 3살이었다고 신문기사에 쓰여 있었네요. 김로사 남편이 너무 심하게 난동을 부려 김로사는 웅크려 아들을 감싸 안았었다고 말이죠. 아마도 이미 아들을 심하게 위협한 상황이라 그런 남편의 난동을 잠재우려고 김로사가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김로사가 현상월을 불렀던 시점은 바로 남편이 쓰러진 직후였겠죠. 언제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두 사람은 함께 했었으니까요. 그날의 충격으로 아들은 그때부터 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현상월은 김로사가 아픈 아들을 돌볼 수 있게 자신이 나서서 그 사건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로사 역시 건강이 좋지는 않았죠. 과거 회상신을 보면 김로사가 배가 아파 고통받고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 등장하는데요. 김로사 대신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게 된 현상월은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김로사를 만나게 됩니다. 김로사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자신의 아들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죠. 아버지의 난동으로 장애를 앓게 된 아들은 뇌를 다쳤던 것 같은데요. 로사가 아들 때문에 너무도 걱정을 하자 현상월이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매처럼 지낸 김로사와 현상월은 청소년기를 지나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시점에 두 사람은 약속을 했던 것 같네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로사는 공부를 계속하고 상월은 그 뒷바라지를 하기로 말이죠. 더 이상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이어갈 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월이 공부 잘하는 로사를 위해 희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상월은 그런 걸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로사를 또 한 사람의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사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모두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로사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되자 두 사람은 장애가 있는 로사의 아들을 현상월이 키우기 위해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네요. 로사가 세상을 떠날 경우 현상월이 로사의 아들을 키우려면 입양 등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현상월은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이 생각처럼 수월하게 이루어질지 어떨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더구나 일시적으로 로사 아들이 고아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곳에 입양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현상월은 어떤 권한 행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쩌냐고 로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걱정을 했네요. 그래서 상월이 제안을 했겠죠. 로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로사 대신 현상월이 떠난 것으로 동사무소 신고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상월이 로사의 아들을 보살피는 일에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월은 그때부터 로사가 돼서 그 아들을 키웠던 것인데요. 또한 로사가 세상을 떠날 당시 로사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궁핍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상월은 자신이 모든 걸 다 책임질 테니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라고 했을 텐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산업전선으로 뛰어든 상월은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이 아주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로사가 세상을 떠나고부터 지금까지 상월은 그 아들을 보살펴왔습니다. 이제 진짜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서남정신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바로 로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살펴야 해서 상월은 로사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로사 식당 역시 상월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인데요. 상월은 서남요양원에서 로사 아들의 성년후견인을 정하라고 하자 제일 먼저 이호수를 떠올렸습니다. 변호사인데다 착해서 그 일을 잘해낼 거라 믿었던 건데요. 하지만 그 부분을 이충고가 비집고 들어왔네요. 마치 김로사의 변호인으로 자신이 이호수를 추천이라도 했던 것처럼 현상월 앞에서 이호수를 잘 아는 척했었죠. 자신의 로펌에 있었던 친한 후배라고 말이죠. 현상월이 이호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이유는 이호수와 결렬되어야 자신과의 협상이 수월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현상월은 이충구의 간악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호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화까지 해놓고는 마음이 바뀌어 버렸던 건데요. 그래서 공은 유미지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현상월은 유미지에게 로사 아들의 성년후견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같은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성인에게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당사자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유미지는 상월의 제안을 받고 처음엔 거절을 하게 되겠네요. 왜냐면 자신이 유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미지는 자신이 쌍둥이 언니 유미래 대신 회사를 다니게 된 일에 대해 상월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양해를 구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로사 아들의 성년후견이니 꼭 유미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유미지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미지가 로사 식당의 권한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충구는 신사옥의 경전철이 연계된다고 극비사항을 알려주었었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단서까지 붙이고 말이죠. 이충구는 로사 식당 매입을 위해 유미지를 이용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편은 박상영을 치워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 유미지가 로사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정해지면서 거래 당사자가 되고 말았네요. 최 국장이나 신 팀장, 그리고 박상영은 놀라서 기절초풍할 노릇이 될 텐데요. 전산실까지 유미래를 데려가 유미지인지 유미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유미래라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미래는 이제 그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고요. 결국 자신들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할 로사 식당의 결정권자는 유미지가 된 것인데요. 일이 묘하게 이렇게 흘러가긴 했지만 생각만 해도 속이 다 후련하네요. 결국 상월이 김로사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 건물을 로사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상월의 책임은 비껴가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는 미지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요. 경전철로 연결될 신사옥의 중심 장소가 바로 로사 식당이라고는 하지만 로사 식당 입장에서는 그 거래가 급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최 국장은 아주 큰일이 나게 됩니다. 이미 최 국장은 시공사를 시안건설로 정해 중간 과정에 거래 대금을 받아 챙겼는데요. 최 국장은 지난번에도 이런 비리를 저질러 김수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었죠. 그래서 임원 승진이 무효화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최 국장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교묘하게 공작을 폈네요. 김수현을 퇴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 김수현의 의견에 동조하는 유미래는 박상영과 엮어서 회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엔 쉽게 지나갈 수 없겠네요. 시공사인 시안건설은 미리 거래대금의 일부를 몰래 건넸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최 국장과의 내부 거래를 모두 공개하게 될 텐데요. 사실 최 국장의 비리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김수현의 동생 김태희가 회사에 투입되었던 것이죠. 결국 로사 식당과의 거래는 최 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게 되고 최 국장과 신 팀장 그리고 박상영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 박상영은 자신 때문에 큰 오해를 받게 된 유미래에게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이호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호수는 유미래 변호인으로 나서서 박상영은 유미래에게 정신적인 보상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도록 전제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미래는 박상영과 그 아내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은 후 미리 준비해 놓았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세진은 유미래가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미국으로 떠났을 텐데요. 한세진의 계획은 유미래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계속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유미래와 의논 없이 먼저 미국으로 갈 계획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공부했던 곳에서 유미래가 마음껏 희망을 펼쳐보라고요. 유미래는 한세진이 바랐던 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함께 유학을 떠나는 식으로 길을 열어가게 되겠네요. 이제 남은 사람은 바로 유미지와 이호수인데요. 누가 걱정하지 않아도 유미지와 이호수는 알뜰살뜰 서로를 보살피며 함께 잘 살아가게 되겠네요. 이쯤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호수의 엄마 연분홍인데요. 지난 8화에서는
연분홍의 서사가 나와서 시청자분들 마음이 촉촉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학교 청소 부위를 하는 유미지를 붙들고 30의 나이에 대해 조언을 할 때 연분홍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세상을 떠난 남편뿐 아니라 그 전처의 기일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려는 모습에서 가슴이 찡해지는 감동이 느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수는 연분홍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이호수 역시 자신 때문에 연분홍이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연분홍과 현상월이 대비되기도 하는데요. 현상월 역시 직접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로사의 아들이라 자신이 엄마가 돼서 살았던 것이죠. 현상월이나 연분홍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미지의 서울 드라마는 사람과 사람의 가슴진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움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직 몇 차가 남아있지만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생각에 벌써 서운한 마음이 앞서네요. 아마도 인생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몇 회는 더욱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미지의 서울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